자, 문제 보시면 어떤 말이 있냐면 822kJ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그죠?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반응의 반응열을 얘기합니다. 문제 텍스트를 읽으면 이렇게 NaCl이 원래의 이제 호돈소 물질인 Na 고체하고 Cl2 가스 이렇게 분해되는 과정에 보시다시피 반응열이 820이라는 말이 나와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런데 이걸 왜 2로 나눴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822는 이게 텍스트에 명확하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염소 기체 1몰 기준으로서의 에너지가 820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럼 반응식을 이렇게 쓰면 전체 에너지의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NaCl이 이렇게 분해를 한다라고 반응식을 쓰면 그때의 에너지는 411kJ몰로 표현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물론 뭐 지금 이 숫자를 모른다고 해서 문제 푸는데 큰 의미는 없어서 문제에서 이 822의 의미가 어떤 상황인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알겠죠? 근데 실제 실험 데이터를 찾으면 이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자, 참고로 이 역반응은 무슨 반응이라고 합니까? 이 역반응? 얘가 이렇게 되는 반응은 뭐라고 합니까? 오, 바로 표준 생성 반응이죠. 이런 거 교수들이 물을 수 있어요. 왜냐면 생성 반응은 수능 교과 과정에 나오는 말입니까? 안 나오는 말입니까? 당연히 나오는 말이죠. 알겠죠? 자, 생성 반응의 뜻은 뭐예요? 이건 수능 치는 애들도 아는 말이에요. 생성 반응의 뜻이 뭐예요? 바로 안정한 호돈소 물질. 무슨 물질? 호돈소 물질. 소듐의 가장 안정한 호돈소 형태 소듐 고체. 맞아요? 염소의 가장 안정한 호돈소 상태 Cl2 가스. 맞아요? 그걸로부터 해당 물질이 만들어지는 반응식, 그걸 표준 생성 반응이라고 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411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델타 HF 노트 NaCl 요거의 마이너스.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자? 그걸 지금 분해라고 하자. 알겠죠? 즉 표준 생성 반응의 역과정을 분해라고 하자. 이런 말이죠.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어쨌거나 이 녀석의 반응 엔탈피가 짜잔 양수죠? 자, 엔탈피 변화가 양수다. 발열 흡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엔탈피 변화가 양수다. 발열 흡열 뭐예요? 흡열. 그래서 이게 흡열임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흡열이 됨을, 물론 숫자를 묻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계산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흡열이 되는지 아닌지는 보통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왜냐? 어디까지나 보통의 경우 이온 결합 염은 상당히 안정합니다. 뭐 조금 더 말을 더 쓰자면 이온 결합 염 고체 결정, 이건 구조적으로 아주 안정합니다. 왜죠? NaCl이 고체 결정으로 있다고 하면 다른 어떤 상태들보다도 굉장히 안정해지는데, 그 안정함을 설명하는 이유가, 설명하는 그 에너지가 있죠. 그걸 뭐라고 해요? 바로 격자 에너지라고 하죠. 보통 매우 크기 때문이죠. 자, 잘 봐요. 금속 결정에는 금속 결합을 하겠죠. 보시면 잘 봐. 금속 결정은 금속 결합.
공유결합은 무슨 결합하겠어요? 공유결합 물질은 공유결합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온결합 물질에는 무슨 결합하겠어요? 이온결합 하겠죠? 이온결합 하겠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금속결합, 공유결합, 이온결합 중에 누가 제일 세요? 금속결합, 공유결합, 이온결합 중에 누가 제일 세요? 그때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엄청나게 강한 금속결합도 있고요. 엄청나게 약한 금속결합도 있어요. 엄청나게 강한 이온결합도 있고요. 엄청나게 약한 이온결합도 있어요. 다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떨 땐 이게 1등이고 어떨 땐 이게 1등, 어떻게 이게 그때 달라요. 즉 세 개 중에 누가 강하냐? 그런 건 없어요. 누가 뭐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묘하게도 이온 결합과 관련된 물질이 우리 세상에 많거든요. 그건 뭐 때문이에요? 이온 결합을 넘어서는 격자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이 이온 결합 물질을 이 세상에 더 안정한 녀석으로 만들어내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단순 결합력으로만 보면 비교 못해요. 단순 결합력으로 보면 어떤 건 더 크고 어떤 건 그때 달라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럼에도 우리 지구에서는 이온 결합 물질들 별로 없어요. 천지백가리로 많아요. 천지백가리죠. 이유가 뭐다? 아, 이온 결합 더하기 격자 에너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크기만 보자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 격자 에너지라는 말을 꼭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격자 에너지와 관련된 뭐 해가지고 뭐 마덜롱 상수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뭐 그런 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본 적 있죠. 근데 이제 그 마덜롱 상수 해가지고 보나보 사이클 이렇게 하는 건 계산량이 억수로 많기 때문에 서울대 입시에서 나와요. 작년인가 뭐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보나보 사이클 해가지고 이렇게 마덜롱 상수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거 그런 것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뭐냐면은 그런 거 꼭 기억을 해둬요. 알겠죠? 그렇죠? 네, 그건 뭐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 여하튼 격자 에너지라는 말은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알겠죠? 알겠죠?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을 비교하면 뭐 이건 금속 결합 물질이지. 이건 공유 결합 물질이지. 얘는 이온 결합 물질이지. 이 녀석의 격자 에너지 때문에 이쪽이 보통 더 안정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분해라고 하는 건 안정한 놈을 지금 쪼개서 불안정하게 만들고 덜 안정한 놈으로 바꾼 거니까 현재 상황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흡열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온 결합 염의 분해 과정은 그래서 보통 흡열이 된다 이런 말이죠. 흡열이란 다른 말로 불안정화 과정. 됐죠? 그걸 여기에 있는 소디움 아자이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얘 이름 소디움 아자이드란 말 알겠죠? 이게 뭐냐면 NaN3인데 Na는 아까 얘기했듯이 1 플러스고 N3가 1 마이너스인 상태로 각각의 이름이 얘를 지금 소디움이라고 부른 거고 N3 마이너스는 아자이드 라고 하는 건데 이때 이 두 개를 역시 양이온, 음이온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얘도 염이라고요. 쟤도 규칙적인 결정 구조를 갖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까? 이때 이 델타 H1에 비해서 델타 H2 요 녀석의 크고 작음의 대소 비교를 해보아라 라는 거죠.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을까요?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작을까요? 내가 이거 보고 약간 내가 이거 보고 있잖아요. 진짜 고개를 절레절레 했어요. 와, 진짜 이렇게까지 내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문제의 구성을 보면 되게 어려운 개념들이 있어요. 나와 있는 말들은 다 보통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이잖아요. 이게 서울대 문제예요. 다 흔히 쓰는 말들로 내요. 그런데 답이 답 생각이 되게 곤란해요. 다 흔히 아는 말인데 흔히 아는 말로 쉬워 보이는데 답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때로는 답이 기상천외해요.
자, 어디가 대소냐? 놀라우게도 바로 짜잔, 이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둘의 대소비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대소비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이 이게 발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흡열이잖아요. 그럼 흡열이겠지 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대소비교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거 발열이라니까요. 내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뭐 이렇게까지 내나. 역시 이제 서울대 교수들은 역시 나하고 수준이 비슷해. 그냥 진짜 이거 쉽지 않아. 이거 어떻게 맞추겠어. 이거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 흡열이고 발열이면 이거 뭐 게임 끝났지. 뭐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아. 이거 작지 뭐. 무슨 말 알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문제 핵심 뭐냐면 이게 왜 흡열인지를 알아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왜 발열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저게 왜 발열이냐. 그래서 내가 아까 앞에 설명이 잘 봐요. 계속 내가 보통은 그래서 이런 말 쓰고 있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이게 뭐냐. N2는 구조적으로 결합력이 매우 강해서 구조적으로 결합력이 매우 강해서 이것이 만들어지는 반응은 발열 반응입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얼마나 강하냐면 보통의 격자 에너지보다 커요. 그럼 얘가 구조적으로 안정한 건 루이스 구조 그려보면 알잖아요. 몇 중 결합하죠? 3중 결합하죠? 그래서 질소기체는 우리 지구에 별로 없어요? 억수로 많아요? 억수로 많죠? 제가 구조적으로 아주 안정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아주 재밌게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거예요. 뭐냐면 이게 보통의 연소 반응. 자, 연소는 누구와 반응하는 걸 연소 반응이라고 하죠? 산소랑 반응하는 게 연소 반응이죠. 보통의 연소 반응은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발열이죠. 자, 연소라고 하는 게 산소와 반응하는 걸 연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발열의 말뜻은, 발열이라는 것의 말의 뜻은 연소가 되면 불이 활활 나죠. 맞잖아요. 연소 반응이 불이 활활. 예를 들면 이 여기다가 불 딱 켜서 불이 확 나잖아. 불이 확 날 때 이걸 발열이라고 그래, 흡열이라고 그래? 불이라는 걸 발열이라고 하지. 그럼 여기다 종이 붙일 때 왜 불나? 얘가 누구랑, 이 종이 섬유가 누구랑 반응하는 거니까? 산소랑 반응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 종이를 태워요, 뭐 기름을 태워요, 나무를 태워요, 뭐 이런 애를 태워요, 금속을 태워요. 금속 이런 거 보통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연소 반응은 다 발열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N2의 연소 반응은 놀라웠게도 흡열입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N2, O2. 자, O2랑 반응하는 거니까 이것도 연소예요, 연소 아니에요?
이것도 연소잖아요. 연소인데 그럼 연소하면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혼합물이 됩니다만 그냥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요런 녀석이겠죠. 뭐 뭔지 아시겠어요? 이 반응 짜잔 흡열입니다. 그럼 여러분 흡열 반응은 고온에서 잘 돼요? 저온에서 잘 돼요? 흡열 반응은 고온에서 잘 되죠? 그런 걸 무슨 원리라고 해요? 르샤틀리 원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휘발유를 연소시키기 위해 엔진으로 들어온 공기 중 N2는 자 이거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요? 잘 봐봐요. 자 내가 호흡을 통해서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럼 내가 코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공기가 들어오는 거죠. 공기는 누구하고 누가 섞여 있어요? 질소하고 산소가 섞여 있죠. 그 중에 산소가 내 몸에 있는 누구랑 연소 반응하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그 유기화합물들이랑 연소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호흡을 하면 내 코로 들어온 산소가 내 몸에 있는 유기물들이랑 연소 반응을 해서 그게 나중에 ATP로 바뀌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 코로 들어온 질소 기체는 내 몸속에서 반응해요? 아무런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으니까 흥 하고 내뱉으면 질소 기체는 그대로 다시 빠져나오죠. 이게 보통의 생명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도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는 휘발유라고 하는 게 유기물질이잖아요. 그 유기물질을 태우기 위해서 자동차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공기는 누구하고 누구의 혼합물이에요? 산소하고 질소의 혼합물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산소가 휘발유를 연소시켜서 화학에너지를 낸다고요. 그런데 그 공기가 들어올 때 질소도 같이 들어오겠죠? 근데 그 질소가 자동차 엔진이라고 하는 환경은 어떻게 된다? 위처럼 연소가 진행되는 거예요. 왜? 바로 엔진은 무려 온도가 1000에서 2000도씨거든요. 자동차 엔진은 한참 과열되면 2000도씨까지 올라가요. 온도가 저온이에요? 고온이에요? 고온이죠. 고온이니까 흡열 반응이 안 되겠어요? 흡열 반응이 매우 잘 되겠어요? 흡열 반응이 매우 잘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폐 속으로 들어온 질소는 왜 반응 안 해요? 우리 폐 속으로 들어온 질소는 왜 반응 안 해요? 우리 몸이 상대적으로 저온이기 때문이에요. 몇 도씨예요? 30도, 40도 사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N2가 반응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이 반응이 흡열 반응이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공기가 우리 폐 속으로 들어와서 유기물을 연소시켜 가지고는 화학 에너지를 얻는 거나 공기가 자동차 엔진으로 들어가서 휘발유를 연소시켜서 운동 에너지를 얻는 거나 원리적으로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원리적으로는 같은데 온도 조건이 달라서 질소가 반응하냐 마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 질소는 뭐가 되죠? 이런 건 뭐가 되죠? 이런 게 바로 오염물질이 되는 거예요. 왜 산성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스모그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자, 우리가 숨 쉬었다고 그것 때문에 산성비 돼요? 야, 네가 숨 쉬어서 지금 이 대기 중에 스모그가 생겼잖아.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스모그, 산성비 이런 게 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들 때문인 거예요. 쟤네들이 흡열 반응이어서. 왜 N2가 깨지는 과정은 구조적으로 분리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흡열 반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 반응도 놀랍게 질소기체가 생기고 있죠. 질소기체가 생기는 과정이니까 이온결합연보다도 질소가 구조적으로 더 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은 여기서 발열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몇 번이랑 연결되느냐? 3번이랑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3번은 진짜 내가 봤을 때 이 3번 문제는 정말 악마같이 낸 거예요. 진짜 악마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3번 선택지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깜짝 놀랐거든요. 자, 3번 선택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아자이드와 나트륨 분해 반응의 자발성이 온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해 보시오. 이게 왜 악마 같다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렇기도 하거니와. 잘 봐요. 아자이드와 나트륨 분해 반응의 자발성이 온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해 보시오. 이게 왜 내 악마 같다고 하는 건지 알겠어요? 진짜 일단 읽는 순간 교수님 너무 잔인해. 뭐, 그러니까 이게 2번하고 3번이 딱 엮이면서 2번하고 3번이 딱 엮이면서 잘 봐. 봐봐. 이게 흡열이니까 이것도 흡열인데 크기가 좀 작지 않을까? 뭐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가 흡열이고 기체가 만들어지는 무질소도 증가 과정이니까 흡열이니까 고온에서 자발적이겠네? 아, 고온에서 자발적이고 저온에서 자발적인 거 내가 뭐로 생각했더라? 깁스 에너지 변화. 그거 배운 적 있거든. 그럼 깁스 에너지 변화로 고온에서 자발적, 저온에서 자발적 해가지고 3번을 답을 쓰면 되겠다 해서 오답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거예요. 영 이상하게 답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3번으로 가볼게요. 3번으로 가볼게요. 자, 뭐냐? 자, 여기까지, 여긴 이해했어요? 이건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준다. 지금서. 예? 실제로 그러면 N2가 저반응이 발열이 될 만큼 그 강하다는 말이 없으면 저거를 실제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도 해드릴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지금다잉. 찍게요. 이 문제가 힌트를 주고는 있어요. 이 문제 힌트가 뭔지 아세요? 이 문제의 힌트가 뭐냐면요. 자동차의 에어백을 부풀릴 때도 사용한다. 이게 힌트예요. 자동차의 에어백을 부풀릴 때도 사용한다. 이게 힌트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거 자동차 에어백 터지는 거 경험해 본 사람? 나는 많아요. 왜냐면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에어백 여러 번 터져봤어요. 근데 놀라운 건 에어백이 터지고 막 상대방은 실려가고 막 근데 나 안 줄 알아요. 근데 가해자는 저쪽이고 막 그래. 나의 교통사고는 항상 그랬어요. 나의 교통사고 와장창창 막 와 하고 막 저쪽 다 실려가고 막 차 반은 부서지고 막 에어백 다 터지고 막 난 하나도 안 다쳐요. 그리고 과실은 저쪽이고 막 이상하죠. 왜 나의 교통사고는 그래서 난 에어백 터져본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발열이 된다라는 것의 힌트가 에어백에 사용한다가 이거의 힌트예요. 이게 왜 힌트가 되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내가 이 문제 잔인하다는 거예요. 살펴봅시다. 준다. 지우자. 세 번째. 자, 첫 번째 1. 자발성. 자, 한번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1. 자, 그냥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의 상황이라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런 상황에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엔트로피 변화가 양수다. 이거는 무질서도 증가예요, 무질서도 감소예요? 무질서도 증가를 얘기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엔탈피 변화가 양수. 이게 뭐예요? 이게 흡열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발적 변화라고 한다면 이거잖아요. 맞죠, 맞죠? 맞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음수인 게 이게 자발적이잖아요. 맞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다시 수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얘를 다르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흡열이라고 가정하면 이것도 어떤 양수값, 무질서도 증가라고 하면 이것도 양수값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떤 양수값이 되는 거고 어떤 양수값보다 온도가 클 경우 이 수식을 만족하고 이 수식을 만족해서 그 변화가 자발적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보통의 연력학적 분석이잖아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주어진 양수값보다 온도 조건이 크다. 그걸 그냥 축약해서 고온 조건이라 그래요? 저온 조건이라 그래요? 어떤 주어진 양수값보다 온도가 크다. 이거를 화학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고온 조건이라 그래요? 저온 조건이라 그래요? 이럴 때를 고온 조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앞뒤를 묶어서 어떤 말을 쓰냐면 주어진 변화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과정이고 흡열이면 뭐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고온 조건일수록 자발적이다. 이런 말 쓰죠? 이런 말 쓰죠? 자, 지금 이런 표현 배워본 적 있어요? 처음 듣는 말이에요. 배워본 적 있죠? 그럼 잘 봐.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지금 만약 이 에어백의 재료로 쓰는 소디움 아자이드의 분해 반응이 흡열 반응이라고 한다면 고온 조건에서만 터진다는 거잖아. 그럼 이 소재로 되어 있는 에어백과 이 에어백을 탑재한 자동차는 뭐 스웨덴, 노르웨이, 러시아 이런 데서 운행이 안 되겠네? 법적 안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잘 봐요. 에어백이 터지려면, 그게 상품이 되려면, 자, 우리 에어백은 꼭 따뜻한 지방에서만 쓰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기 뭐 캘리포니아나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동남아 이런 데서만 사고 날 때 에어백이 터져요. 말이 돼요? 말도 안 돼요? 사고는 어디나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서나 사고 나도 에어백은 자발적으로 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에어백을 그 에어백이 장착된 차가 러시아에서 팔리건 저기 캘리포니아에서 팔리건 사고 나면 무조건 터져야 되지. 그럼 이 에어백은 온도 조건의 영향을 받아야 돼? 받으면 안 돼? 받으면 안 되네? 그게 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그렇다면 지금은 이거죠. 맞나요? 지금 이게 이거잖아. 이거 보이시죠? 이거 지금 이거잖아. 그러면 지금은 이 자체가 질소기체가 만들어지니까 발열이지. 그리고 지금 무질소도가 증가하는 건 뭐 때문이야? 무질소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뭐야? 바로 기체 생성이지. 기체 만들어지면 무조건 무질소도 증가잖아. 그러니까 지금 에어백이 터진다라고 하는 이 반응은 어떻게 돼? 고체가 고체인 상태에서 기체가 뻥 터지는 거니까 무조건 무질소도 증가라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 자발적 변화라면 자발적 변화라고 하면 이 수식을 만족해야 되겠지. T 델타 S 델타 H. 다른 말로 T가
델타 H 빼기 델타 S. 뭐 뭔지 알겠어요? 자, 자발적 변화라면 항상 저걸 만족해야 되지. 자, 근데 엔탈피, 그러니까 엔트로피 변화는 양수지. 근데 엔탈피 변화는 음수지. 맞아요? 발열의 무주소도 증가니까. 그러면 이 값은 어떤 양수 값이에요? 음수 값이에요? 어떤 음수 값보다 온도가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온도는 무슨 온도 체계예요? 절대 온도죠? 절대 온도는 음수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이 온도는 무슨 온도예요? 모든 온도예요. 이 에어백은 북유럽에서 팔리건 캘리포니아에서 팔리건 다 터진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동차에 에어백을 부풀릴 때도 사용돼요. 그럼 이 자동차는 전 지구 어디서나 자동차 다 터져야 될까? 사고 나면. 그러니까 3번에 온도에 따라 어떻게 예측이 달라질지 예측해 보시. 이게 너무 잔인한 말이라는 거 알겠죠? 온도와 무관한 거예요. 지금 이 녀석은 자발성과 고온에서의 자발적이냐 저온에서 자발적이냐가 아니고 그냥 온도와 무관한 자발성을 가진다예요. 뭔지 알겠죠? 이게 서울대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서울대 문제가 이것만 이런 게 아니고요. 다 그래요.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 서울대 문제는 쉬울 것 같아요. 그냥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런데 꼬치꼬치 캐물으면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정말 좀 감탄도 하고 그다음에 잔인하다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첫 번째는 반응의 자발성 판단이잖아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지울게요. 지운다. 지우사, 쑥쑥쑥쑥. 자, 두 번째는 자발성 판단했으니까 그 다음은 뭐겠어요? 자발성 판단했으니까 그 다음은 뭐겠어요? 이 변화의 속도론적 분석을 해야 되죠? 자, 자연과학적으로 연력학과, 자, 연력학은 자발성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거와 속도론은 관계가 있습니까? 무관합니까? 자발성과 속도론은 관계가 있습니까? 무관합니까? 전혀 무관하죠. 무슨 말이냐면 자발적인데 느릴 수도 있고요. 자발적인데 빠를 수도 있습니다. 비자발적인데 느릴 수도 있고 비자발적인데 빠를 수도 있습니다. 연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분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빠르냐 느리냐와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을 분리해서 분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를 읽으면 마치 두 개가 이게 뭉뚱그려져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라고요. 분리해서 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교과서에 돼 있어요. 화학 2만 배워도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문제가 뭉뚱그려져 있거든요. 이게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말은 일부러. 이게 뭉뚱그려서 얘기 하나 보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속도론적 분석하고 연력학적 분석은 반드시 분리해서 얘기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우선 첫 번째 1. 반응의 반응열이. 자, 이 경우 이 반응이 무슨 반응이냐라는 거예요. 발열 반응이죠. 발열 반응이니까 열을 공급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응이 되면 열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반응이 되면 열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반응의 반응열이 기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요 장벽을 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활성화 에너지를 전기 신호로 여기 뭐 전기 스파크를 준다는 말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뭐 전기적 충격으로 이런 말 있죠. 즉 자동차의 에어백에는 전기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단자가 있다고요. 그건 앞에서 범퍼에서 딱 충격이 이루어지면 충격을 통해서 이 떨어져 있던 접촉 단자가 딱 붙겠죠. 그럼 전류가 흐르면서 그 전류를 활용해서 에어백에 있는 소듐 아자이드한테 전기 신호를 탁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 녀석의 활성화 에너지가 돼서 이 반응이 탕 진행이 되거든. 근데 탕 진행이 되면 이게 지금 발열이야, 흡열이야. 발열이니까 그 전기 신호를 또 주지 않더라도, 그리고 전기 신호를 또 줄 수는 없겠죠. 왜? 차가 부서졌으니까요. 아, 사고가 나면 차가 부서졌잖아. 그럼 안에서 전기 신호 한 번 주면 끝이지. 더 어떻게 줘? 부서졌는데, 다 부서졌는데 안 되지. 그럼에도 계속 얘가 반응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왜? 얘가 발열이니까요. 굉장히 기가 막히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집단지성은 굉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사실을 잘 생각을 해봐. 지금 이게 뭔가 굉장히 뭔가 논리적으로 막 연결돼 있잖아. 근데 최초로 사람들이 이걸 개발했을 때는 지금 내가 설명해 주듯 모든 내용들을 연결해서 논리적으로 다 말이 맞게 상품을 만들었을까? 아니겠죠. 해보고 하다 네네 우리 된 거지 그냥. 뭐 그렇게 놀라지 마세요. 알겠어요? 뭐 이렇게 한다고 네네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나중에 말을 붙일 수 있는 거지. 사람이 뭐 엄청나게 똑똑해가지고 이걸 다 생각하고 만들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알겠어요? 이게 뭐 되는 거 찾다 보니까 되네? 그 왜 되지? 이게 되는데 왜 되지? 끌적끌적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반응의 반응열이 기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의 장벽을 넘대 활용이 되니까 한 번 전기 신호가 주고 나면 그 다음 반응이 계속 툭툭툭툭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요거는 뭐 참고 정도만 그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발적 산화 환원 반응. 이거 자발적인가요? 자발적인가요? 무슨 소리야? 이거 사나오는 반응인가요? 이거 사나오는 반응인가요? 네, 사나오는 반응이죠. 왜? 물론 1 플러스에서 0가가 됐죠? 1 플러스 0가가 됐잖아요. 1 플러스 0가니까 산화환원 뭐예요? 환원이죠? 1 마이너스가 0가가 됐죠? 물론 3이니까 뭐 3분의 1 마이너스라고 해야 되나? 어쨌건 마이너스가 0이 됐죠. 산화수가 뭐예요? 산화 반응이죠? 또 산화하는 반응이잖아요. 그리고 이 주어진 반응은 자발적인가요? 이 주어진 반응은 자발적인가요? 무엇과 무관한? 온도와 무관한 모든 온도의 자발적인 변화죠? 그러한 자발적인 산화하는 반응은 놀라웠게도 very fast입니다. 이게 한 번 진행되면 very fast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 연료의 연소 반응이요. 아니면 전지 반응이요. 자, 전기화학적 반응은 스위치 온하면 바로 전류 확 쓰죠. 에노드 캐스도에서 산화 반응, 환원 반응 되겠지만 그게 자, 산화 환원 반응을 시켜볼까? 자, 스위치를 누르고 자, 그 다음 전자가 흐를 때까지 한 3일 기다려보자. 이래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TV 볼 때 복장 터지는 거예요. 자, 지금 축구 결승전을 한다는데 자, TV 켜봐라. 딱 켰는데 TV 켜질 때까지 이틀 걸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산화환원 반응은 굉장히 반응이 즉각적이기 때문에 산화환원 반응이 만약 자발적이라고 하면 그건 시작하는 순간 바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전지 반응이나 아니면 불 지르는 거예요. 종에다가 불 질러봐요. 한 번 불 지르기가 좀 그런 거지. 한 번 질러 놓으면 그 다음 계속 있어야 돼요. 알아서 막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산화환원 반응은 반드시 누가 이동해야 돼? 자유전자가 이동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자유전자의 이동은 언제나 유효 충돌이기 때문이에요. 자유전자의 이동이 언제나 유효 충돌이다. 이 말 아시겠어요? 자, 예를 들면 산화한 녀석에서 자유전자가 튀어나왔어요. 그 자유전자가 환원할 녀석할 때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자는 근본적으로 누구랑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전자는 근본적으로 누구랑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원자 핵과 상호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자 핵과 전자는 무슨 인력이 있어요? 쿨롱 인력이 있죠. 쿨롱 인력은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과 무관해요? 원자핵이 있잖아요. 자유전자가 내가 환원해야 되는 자유전자가 이리 오는 거하고 이리 오는 거하고 이리 오는 거하고 관계 있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죠. 즉 자유전자는 이동해서 환원할 대상에 접근을 해서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건 다 유효 충돌인 거예요. 속도론에서 유효 충돌이라는 개념 들어본 적 있죠. 분자끼리 충돌을 해도 정확한 반응을 해야 되는 지점에 정확하게 충돌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건 보통의 산화환원이나 전자전달이 아닌 반응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자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산화환원 반응은 자유전자가 이동해서 타겟에 맞는 그 모든 게 유효 충돌이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기본적으로 아주 빨라요. 그리고 전류의 속도 뭐예요? 전류의 속도는 뭐로 가정해요? 공학적으로. 전류의 속도는 뭐로? 예를 들면은 여기 콘센트에 자 여기 돼지 콧구녕을 꽂아볼까? 탁 꽂으면 거기서 전기 에너지가 주룩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속도 얼마냐고요? 공학적으로 뭐라고 가정해요? 광속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광속이에요. 광속으로 가정합니다. 공학적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산화환원 반응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력학과 속도로는 분리되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얘기는 잘 생각해 보면 자발적인 거하고 속도론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왜 이런 느낌이냐? 아직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즉 자발적 산화환원 반응이 빠르다라는 경험적 데이터들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이론은 아직 없어요. 그냥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이런 식의 말로 설명하는 것밖에 없고요. 뭐 수식으로 모델링을 보여주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뭐 괄호 4번에 보시면 괄호 4번은 폭탄 얘기가 나오죠. 이 폭탄 얘기도 할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만 이 폭탄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슬쩍 연결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폭탄 얘기도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거든요. 왜냐면 수능화학 1과 수능화학 2랑 연결지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억수로 많습니다. 억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폭탄 얘기 다음 시간에 조금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수업할 때 이게 뭐냐면 보통 이론 얘기 쭉 하는데 이론 얘기하다 보면 좀 아는 것도 있고 뭐 지루하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은 이론하고 뭐 한 번은 이렇게 좀 재밌는 문제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할게요. 그렇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